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Calculus Variation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었던 내용 간단하게 리뷰를 하고 넘어갈게요. 결국 우리가 풀고 싶은 문제는 이거예요. 패스 yx를 구하여라. 어떤 패스냐 하면 이런 인테그레이션이 맥시멈 또는 미니멈인 익스트리멈 값을 갖는 패스 y over x를 구하여라라는 게 이 모든 변분법을 이용해서 풀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그때 이 펑션 f는 펑션 y의 펑션이기 때문에 펑션 r이라는 이름을 쓴다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 이 y over x라는 건 x축에 대해서 변하는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이 f 함수에 넣으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것을 경로 x1에서 x2까지 값을 적분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언뜻 보면은 무슨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상정을 했나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저번 시간에 사이클로이드 커브를 따라서 진행을 하면 최소 시간 안에 한 포인트에서 다른 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는 문제를 풀었었죠. 이그젬플 6.2. 거기서 결국 얻게 되는 문제가 이러한 식으로 귀결되는 걸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수학적인 방식을 쓰죠. 패스가 x에 디펜드를 하는데 알파라는 파라미터로 그 패스를 조금씩 바꿀 수 있다고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떤 답인 패스가 여기 있는데 거기에 알파라는 파라미터를 튜닝 파라미터로 해서 조금씩 variation을 주자는 거고요. 그 variation의 정도를 알파가 결정을 하는 거고 그 variation의 모양을 이제 에타라는 펑션을 쓰는 거죠. 당연히 에타 x1, 에타 x2는 시작 포인트와 끝 포인트는 픽스드 포인트, 바운드리 컨디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0이라는 거고요. 결국 우리가 패스를 조금씩 바꾼다는 거는 알파의 값을 바꾼다라고 대체해서 말할 수 있을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J라는 값이 알파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가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J라는 값이 알파에 대해서 바뀔 텐데 왜냐하면 알파를 바꾸면 경로가 바뀌고 그 Y가 들어간 J라는 함수가 바뀌겠죠. 그게 편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이게 J가 익스트리멈 포인트라는 얘기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파로 J를 그냥 미분을 해버리죠. 이렇게 중요한 증명이니까 한 번 더 해볼게요. X 세미콜론으로 나눠주는 이유는 X는 independent variable, Y는 dependent 또는 Y prime dependent variable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류의 variable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해준다고 했는데 약속이고요. 그래서 알파가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Y 그리고 Y 프라임으로 F를 미분한 값을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에타 x고 요게 에타 프라임 x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면 x1, x2까지죠. f 에타 dx d 에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파트만 한번 따서 보죠.
그러면 dx가 서로 지워지니까 x1, x, x2까지 f의 d 에타가 될 텐데 요거를 인티그레이션 바이 파트로 해서 요 파트와 요 파트로 나눠서 생각을 하자는 거죠. 요거가 요거의 VDU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쓸 수가 있죠. S1 여기에서 그리고 적분된 거가 있고 이제 앞에 부분을 미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dx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에타 x1, 에타 x2 다 0이라고 했으니까 0 마이너스 0은 0이고 요게 남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게 요거란 얘기고 요거랑 합쳐서 에타로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원래 있던 식은 x1에서 x2까지 에타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dx분의 d 프라임 에타 x dx. 근데 에타라는 값은 arbitrary function이니까 무슨 에타를 취해도 이거는 0이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익스트리먼 포인트니까. 다시 리마인드 하자면 이게 이거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이게 0이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오일러 이퀘이션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식은 정말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기잼플 6.1을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오일러 이퀘이션의 세컨드 폼도 유도를 했었죠. 뭐냐 하면 만약에 이 f가 x에 대한 explicit한 디펜던스가 없을 때는 저 식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바꿔서는 constant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게 second form of Euler equation이에요. 네, 알아두면 편한데 결국에는 똑같은 식이기 때문에 요 식이 좀 더 제너럴한 식이죠. 예, 그래서 뭐 꼭 외워둘 필요는 없지만 저 식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더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올 겁니다. 녹음이 잘 되고 있겠죠. 저번에 같은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example를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이 변분법은 뭐 식을 유도하는 거는 뭐 어찌 따라가는데 결국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서 하고 싶은 게 이 문제에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 느껴야 되거든요. 문제를 그러려면 사실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고요. example은 책에 풀이 과정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설명을 봐가면서 따라가기를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숙제도 스스로 풀어보길 바랄게요. 당연히 숙제는 스스로 풀어야겠죠. example 6.4는 뭐냐 하면 스피어 위에서 두 점을 이을 때 가장 짧은 선은 어떤 선이겠는가? 그렇죠? 일단 스피어 위에 지구인데 지구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일본까지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생겼고 일본이 이렇게 있겠죠. 일본까지 가는데 어떤 항로를 택해야 뭐 공기 저항, 뭐 지구 자전, 지구 공전 다 뭐 달의 위치 다 무시를 하고요.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까지 가는데 이렇게 날아가는 게 빠를지 이렇게 날아가는 게 짧을지 이렇게 날아가는 게 짧을지 이렇게 날아가는 게 짧을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뭐 당연히 직선이 가장 짧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표면이 둥근 지점에서의 직선은 조금 애매하죠. 그죠? 평면에서의 직선은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구 위에서의 직선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근데 이게 직선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변분법을 이용하여. 오케이?
자, 자, 그래서 당연히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를 쓸 거예요. 구좌표에 어떻게 r 세타 파일을 쓸 거고요. 음, 그래서 표면 이거 구좌표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예전에 구좌표에 좀 그렸었던 설명을 다시 보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구좌표계에서의 infinitesimal distance는 어떻게 나오냐면 구좌표계 하면은 항상 이런 그림을 그리죠.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이 원점과 그 포인트까지의 거리가 r인데 이 r을 이 x좌표, y좌표, xy 평면 아래로 수직으로 떨긴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와 x축과의 각도를 phi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z축과 이 r과의 각도를 세타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어떤 인피니테시멀하게 파이를 d파이만큼 세타를 d세타만큼 r을 dr만큼 늘렸을 때 이 포인트가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자는 거죠. 일단 r인데 r을 dr만큼 늘리면 이 포인트가 뭐 1, 2 가겠죠. 그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세타를 d세타만큼 늘리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게 d세타겠죠? 이만큼 가겠죠? 요 거리는 뭐예요? r d세타죠? 이건 dr이고 그 상태가 있을 테고 물론 dr 상태에서 d세타만큼 늘리면 얘는 1, 2 가겠죠. 그죠? 그리고 r d세타를 먼저 늘리고 dr만큼 가면 뭐 이렇게 가겠죠. 그죠? 정확하게는 요 길이는 r 플러스 dr 이게 아니지. sorry. 요 거리는 뭐냐면 r 플러스 dr의 d세타죠. 원래는. 근데 r d세타 플러스 dr d세타인데 인피니테시멀하게 dr d세타 다 작은 값이니까 이건 더 작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생략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어쨌든 이런 식의 사각형이 생기고요. 물론 그 상태에서 이제 파이를 d파이만큼 늘린다. 이렇게 이게 d파이다. 라고 하면 이 모든 점들이 파이 방향으로 또 더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 이렇게 가고 그래서 이런 면이 생기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저 뒤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d파이가 주는 건 이 길이죠. 요 길이가 얼마냐면 r sin 세타 d파이예요. 왜냐하면 요렇게 그었을 때 요게 d파이거든요. 그죠? 네, 요 길이가 뭐예요? r sin 세타죠. 맞나? 네, r sin 세타. 요게 그러니까 요 길이는 r sin 세타 d파이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정육면체를 생각해 주면 돼요. 결국에는 요 포인트가 dr만큼 d세타만큼 d파이만큼 가면 요 포인트까지 간다는 거죠. 예, 뭐 그게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어쨌든 여기서 이만큼 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dv 인피니테시멀 볼륨은 dr r d 세타 r sin 세타 d파이 해서 줄여서 r 제곱 sin 세타의 dr d 세타 뭐 d파이 이렇게 쓰기도 하죠. 이 볼륨 인피니테시멀한 볼륨의 육면체의 볼륨이고요. 요 포인트 요 빨간색 포인트에서 요 파란색 포인트까지 요게 ds가
되는 거죠. ds infinitesimal distance. 그거는 뭐 이거겠죠. dr 제곱에 r d 세타의 제곱에 r sin 세타 d 파이의 제곱을 루트를 확 씌워주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요게 d 세타가 될 거예요. ds가. 오케이? 그래서 ds가 여기서는 r 대신에 로를 썼네요. 내가 저기가 그 렉처 노트에서. 예. 그건 뭐 컨벤션이니까. d로 의 제곱 플러스 로 제곱 d타의 제곱. 예, 이걸 그냥 d로로 썼었네요. 이게 맞아요. 이게 그 렉처 노트에서는 그냥 d로로 썼는데, 그 다음에 로 제곱 사인 제곱 세타 d 파이 제곱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거에 루트를 씌워주는 건데,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포인트가 surface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에 로는 픽스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d로는 0이죠. 그러니까 ds가 좀 더 쉬워지겠죠. 로가 앞으로 빠지고 d 세타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d 파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토탈 디스턴스 s는 이거를 적분을 해줘야겠죠. 어떤 포인트 1번 포인트에서 2번 포인트까지 저거를 적분을 해주는데, 어차피 로는 이제 컨스턴트니까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d 파이로 얘를 정리를 해줘 볼까요? 어떻게? d 파이를 밖으로 빼내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제곱 사인 제곱 세타 1승에 d 파이가 밖으로 나오는 이런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로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경로가 있다면 이 경로를 나타내는 함수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죠? 파이를 바꿀 때 세타가 어떻게 바뀌는가 보면, 파이가 예를 들어 이런 경로를 생각한다면 파이가 뭐예요? 파이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파이가 점점 늘어나죠. 이쪽으로 갈 때 그때 세타도 점점 바뀌죠. 이렇게. 그죠? 파이가 바뀌면서 세타가 어떻게 바뀌는가가 결국 이 구 위에서 포인트가 움직이는 경로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해 줘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set 파이를 independent variable로 생각한 거고요. 세타를 dependent variable로 생각을 한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펑션 f를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요거를 이제 펑션 f라고 보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문제가 앞에 항상 우리가 define 했던 문제랑 똑같아졌죠. 이 f를 어떤 포인트 1에서 포인트 2까지 적분을 한 이 값이 익스트리먼 포인트가 되는 패스 세타 오브 파이를 찾아라 라는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아무도 모르고 이 문제 정의를 들여다보면 뭘 패스를 뭐 적분을 하고 그 적분 값이 뭐 미니멈, 맥시멈, 익스트리먼 포인트를 찾아라 하는 문제를 이상하게 정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정의는 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문제들, 최적화 문제들은 다 그런 꼴을 따르게 된다는 데서 나온 거죠. 자, 어쨌든 이 문제를 풀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오일러 이퀘이션을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써도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파이가 인디펜던트 앞에서 말했던 x에 해당하는 거고 세타가 y에 해당하는 거죠. 이걸 써도 되는데,
음, 우리가 세컨드 폼을 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f에 phi 디펜던스가 없잖아요. 그죠? phi에 explicit한 디펜던스가 없기 때문에 세컨드 폼을 쓸 수도 있어요. 어떤 폼이었냐면 네, 이게 컨스턴트다. 오케이? 이걸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f는 이거였고요. 거기에 세타에 이거를 이제 세타 프라임으로 한번 미분해야죠. 그러면 안에 있는 얘만 미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타 프라임 제곱 플러스 사인 이거에 마이너스 2분의 1승으로 바뀌면서 안에 있는 세타 프라임을 한번 미분하면 세타가 이렇게 나오고 지워지고 이게 이제 컨스탄트라는 건데 a라는 컨스탄트를 한번 잡아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요거를 한번 다 곱해 볼까요? 그럼 얘는 지워질 테니까. 그러면 프라임 요걸 곱했으니까 이제 요거는 삭제가 되겠죠? 마이너스 그러면 세타 프라임 그냥 이거네요. 그죠? 오케이. 이게 a라는 거고요. 아니지. 그게 a라는 게 a의 세타 프라임 제곱에 사인 제곱타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지워질 테니까 이게 사인 제곱 세타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뭐 이거는 그냥 풀면 돼요. 보면은 한번 미분한 값을 세타에 대해서 한 1차 미분 방정식이죠. 네. 뭐 요거 풀기 위해서 뭐 제곱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제곱을 하고 넘기고 해서 세타 프라임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세타 프라임은 어떤 세타에 대한 함수 세타 프라임을 세타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 준 다음에 그걸 적분을 하면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자세한 유도는 생략할게요. 뭐 그렇게 이건 그냥 수학이니까 1차 미분 방정식 그냥 적분해 주면 되니까. 그 책의 연습 문제 풀이를 참고를 하고요. 그래서 그 적분을 하면서 나오는 이 세타 프라임을 적분을 하면서 나오는 어떤 또 어쩌고 저쩌고의 어떤 적분 컨스턴트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언노운이 두 개예요. 여기 처음에 이 컨스턴트 a와 적분할 때 컨스턴트가 또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언노운이 있고요. 그거 두 개 언노운의 조합을 또 다른 변수로 정의를 해요. 풀이에서 그걸 a라고 하고요. 그걸 a라고 정의를 하고 저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대요. 예, 구체적인 풀이는 책을 참고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해요. 아마 로는 없었지만 로는 없었을 텐데 그냥 각 항에 로를 공평하게 곱해주면 이렇게 되죠. 왜 그랬냐면 사실 이게 뭐예요? 이게 y 카르테시안 코디네이트에서 y고 이게 x고 이게 z죠. 그러니까 이거는 ay-bx는 z라는 컨디션이랑 똑같다는 거고요. 이 이퀘이션은 뭐냐 하면 센터 0,0을 잠시만. 그렇지. 자, 보면은 xy에 0, y에 0 놓으면 뭐예요? z도 0이죠. 그러니까 0,0,0을 지나는 플레인이에요. 이 3차원 상에서 이 값들이 만족하는 점을 찍으면 어떤 면이 형성이 되고요. 그 면은 0,0,0인 이 스피어의 센터를 지나야 된다. 그렇죠. 동시에
이 점들은 전부 스피어 위에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스피어가 있고 이 센터가 있고 어떤 스피어가 있는데 그 센터를 지나는 어떤 면을 생각해 보면 그 면과 센터 이 스피어가 만나는 지점이 바로 패스여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지? 뭐 이런 잘리는 면이 있겠죠. 잘리는 선이 있겠지. 그러니까 센터를 지나는 면과 스피어가 만나는 점은 직선이 되겠죠. 직선이라고 그러니까 구 위에서의 직선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상황인 거죠. 이게 이렇게가 아니구나. 이게 그림이 좀 애매한데 이렇게 되겠 모르겠다. 예, 이렇게 되나? 그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예. 그래서 그 만나는 점이 바로 해가 되는 거고요. 물론 그 지점 위에 1번 포인트와 2번 포인트가 위치해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위에서 최단 거리는 이런 식으로 구의 센터를 지나는 면과 접하는 패스를 따라야 된다라는 결론에 다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문제를 수학적으로 제대로 풀어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만약에 어떤 6.5에서 얘기하는 거는요. 여러 가지의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을 때 아까 얘기했을 때는 f에 y 프라임 디펜던스가 있을 때를 얘기를 했는데 꼭 x의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y만 있는 게 아니고 y1, y2가 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제너럴하게는 그러니까 f가 yi 프라임에 디펜드를 하는 함수라고 봅시다. x는 항상 x 하나예요.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하나에 이제 yi가 있는데 i가 뭐 1에서 뭐 n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n 개가 있을 때 그때 당연히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이 calculus of variation의 정신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 에타도 n 개를 정해줘 버리면 되죠. 그죠? 각 디펜던트 베리어블마다 에타 variation 펑션을 정리를 해주고요. 앞에서 이거를 계산해 줬었던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dx 오케이, 이거에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비슷하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에타 i가 뭐든 간에 에타 i는 arbitrary function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거는 0이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상황에서의 오일러 이퀘이션 앞선 variable dependent variable y가 한 가지일 때와 똑같습니다. 그죠? n 개의 dependent variable이 있다면 이 오일러 이퀘이션은 총 n 개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퀘이션이 총 n 개가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 연립 방정식을 풀어주면 이제 되는 겁니다. 이건 제너럴한 경우에 이렇게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6.6 가면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어떤 constraint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여기서 constraint라는 거는 어떤 추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example 6.4에서 보면 x, y 6에서 보면 문제가 뭐였냐 하면 이 구 위에서 움직이는 패스를
생각하는 거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포인트는 항상 그 포인트를 xyz라고 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항상 반지름인 로의 제곱을 만족을 해야 돼요. 이래야만 이 포인트는 항상 스피어 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포인트는 항상 스피어 위에 존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constraint가 상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런 constraint를 이퀘이션으로 이렇게 써요. 어떤 이퀘이션이 0이 되도록 constraint 펑션을 정합니다. 요게 0이다. 그러니까 어떤 constraint 펑션 g는 0이다가 되게끔 constraint 펑션을 정의를 해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스피어 위에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g라는 펑션이 이런 꼴을 따르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한번 가장 간단한 경우부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두 개의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는 경우를 한번 먼저 써볼게요. 그거를 y와 z의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을 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아까도 말했듯이 두 개 그냥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이 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되고요. z에 대한 식도 하나 더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돼요. 근데 만약에 y와 z가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면, 만약에 y와 z가 서로 관계없는 함수라면 이것도 인디펜던트 하겠죠.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거랑 인디펜던트 하다는 얘기는 이게 0이 되려면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도 0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말했던 이게 이 식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n equal 1과 2의 경우에만 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n equal 1과 2.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y1이 여기서는 y가 되는 거고 앞에서 말했던 y2가 여기서는 z가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쓰려면 이 y와 z가 인디펜던트 할 때 두 개의 오일러 이퀘이션이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에서 y와 z에 관한 constraint가 존재한다고 하면, 만약에 constraint g 뭐냐 하면 y와 z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constraint가 존재를 한다고 하면 then 이것과 이것은 now independent 하죠. 왜냐하면 y가 바뀌면 constraint 때문에 z2도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constraint를 언제나 만족시켜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앞에서 가정했었던 이거 0, 이거 0인 오일러 이퀘이션 두 개를 푸는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y에 대한 베리에이션 펑션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 eta 1의
z에 대한 variation 펑션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eta2로 쓸 수가 있고요. 각각 이거는 eta1, 이거는 eta2란 얘기죠. 그러니까 eta1과 eta2가 인디펜던트 하지 않고 디펜던트 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앞에서 썼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고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이 식까지는 이제 맞는 거예요. 그죠? 앞에 있던 식을 다시 쓸게요. eta2x dx. 그러니까 eta1, eta2가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면 이거 0, 이거 0 해서 끝내면 되는 문제인데 더 이상 그렇지가 않으니까 eta1, eta2가 어떤 관계에 있길래 도대체 그걸 알려면 g 펑션을 이용해야죠. 그러니까 g 펑션의 eta1, eta2가 나오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알파로 미분을 해줘야겠죠. 그죠? g는 y와 z의 펑션이고 이게 0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g 펑션 자체가 0이니까. 그러면 g는 y와 z의 explicit한 펑션이기 때문에 y와 z에 대한 미분만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알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z 알파 이게 eta1이고 이게 eta2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eta1분의 eta2는 로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떤 g라는 펑션이 주어지면 뭐 이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죠. 그런 퀀터티인데 그런 함수인데 이 비율은 항상 그 함수를 따라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여기다가 녹여 내기만 하면 돼요. 네. 에타 워드로 한번 묶어 볼까요? 그러면은 요 에타 원은 밖으로 나가고요.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에타 1은 밖으로 나가고 dx가 되고 에타 2에도 에타 1이 나눠져야겠죠. 에타 1, 에타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집어넣어 주면 요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에타 1 이제 에타 2는 없어지죠. 그죠? 왜냐면은 요 식을 이용해서 에타 2를 에타 1으로 나타내 줬으니까. 자, 이게 들어가면 에타 1은 이제 arbitrary function이죠.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이거는 항상 0이어야죠. 그죠? 거기에 이것까지 고려를 해서 식을 정리를 해주면 이거에 예, 그냥 쓸게요. 거에 네. 이렇게 되겠죠? 예. 마이너스는 여기로 이미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0이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걸로 양변을 나눠 줄게요. 그럼 얘는 1, 2 오겠죠? 그래서 이거에 g의 마이너스 1승 이걸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시메트릭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죠. 굳이 이걸 이쪽으로 옮긴 이유는 뭐냐 하면 왼쪽은 이미 y에 대해서 미분하고 뭐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왼쪽은 y에 대한 미분으로 다 옮겨주고 싶은 거고요.
오른쪽은 Z로 다 옮겨주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나왔고, 요거를 어떤 함수로 정의를 할게요. 마이너스 람다 x, x에 대한 함수로 가장 제너럴하게 생각하면 x에 대한 함수로 정의가 되겠죠. 그죠? y로 미분한 거, 뭐 z로 미분한 게 서로 같다고 하니까 x, y 디펜던스는 없고, 다시 y, z 디펜던스는 없고, 가장 제너럴하게는 x 디펜던스만 있을 거예요. 이걸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거를 우리가 라그랑지안 undetermined multiplier라는 이름을 가지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y와 z에 대한 디펜던스가 없는 그런 함수예요.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시메트릭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플러스 이렇게 되고 요게 이렇게 붙겠죠. 그리고 요거는 y가 그냥 z로 바뀐 이렇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두 개의 식이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이퀘이션 1, 이퀘이션 1, 이퀘이션 2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unknown이 몇 개냐 하면 unknown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y로 알고 싶고 z도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함수 f가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y랑 z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f를 적분한 값이 익스트리멈이 되는 경로를 구하여야 하는데 이 경로가 y 경로, z 경로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y 경로, z 경로와 그리고 우리 이 람다 펑션 뭔지 모르죠? 그냥 정의는 했는데 그래서 세 개의 언노운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세 개의 이퀘이션이 있어요. 이렇게 아까 말했던 이퀘이션 1, 이퀘이션 2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퀘이션은 뭐예요? constraint 펑션이죠. 예. 뭐 이게 0인 constraint 펑션 이퀘이션 3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수학적으로 적어도 얼마나 이 적분이 어렵고 뭐 이분이 어렵고 한들 이 문제는 풀려야 되는 문제예요. 자, 동의를 하나요? 그래서 다시 제너럴하게 쓰면 constraint가 있을 경우에는 더 제너럴하게 써서 constraint가 또 여러 개 있을 경우 그리고 variable도 여러 개 있을 경우 constraint가 자 가장 제너럴하게 이렇게 써봅시다. J라는 인덱스를 가지는 constraint가 있고 거기에 i라는 인덱스를 가지는 숫자만큼 dependent variable이 있을 때 우리는 오일러 이퀘이션이 살짝 변형된 여러 개의 이퀘이션이 나와요. 어떤 이퀘이션이냐 하면 이거에 모든 다양한 컨스트레인트를 고려를 하려면 물론 넣어서 계산해 보면 자명하지만 그 자세한 의도는 생략을 하고요. 이렇게 다시 이게 J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뒤쪽에 여러 개의 컨스트레인트 J의 컨스트레인트가 전부 다 고려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J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를 J에 대해서 전부 합한 게 들어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i는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여러 개인 거를 말해주는 인덱스고요. J는 컨스트레인트가 여러 개인 경우를 말해주는 베리어블이에요. 굉장히 앱스트랙트하죠. 그냥 문제를 풀어가면서 지금 이
모든 constraint 문제를 지금 여기까지 배웠다고 문제를 아마 못 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필요한 거는 다 배웠지만 실제 자기가 손을 움직여 가지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 수식화해서 어떤 테크닉을 써 가지고 풀어야 될지는 뭐 이거를 뭐 여러분들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제가 손을 막 움직이면서 가르쳐 줘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류의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아 그래서 그 전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런 constraint가 이렇게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적분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 패스를 찾아라. 어떤 패스 f y prime x. 근데 constraint가 뭐냐 하면 어떤 또 다른 펑셔널 k가 정의가 되는데 어떤 다른 펑셔널 이게 이제 fixed y에 대한 g라는 펑션을 생각하면 g라는 펑셔널을 적분한 값이 어떤 fixed value인 constraint 하에서 f라는 펑셔널을 적분한 값이 익스트리멈이 되는 패스를 찾아라. 이런 적분형의 아까는 g 이퀄 0인데 지금은 g의 적분 이퀄 0인 거죠. 그 컨스턴트가 a면 이렇게 해서 0이면 되니까 어쨌든 g 펑셔널을 적분한 값이 fixed value가 되는 constraint를 가지는 하에서 f 펑셔널을 적분한 값이 익스트리멈이 되는 값을 찾아라 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더 생각하기가 쉬워요. 뭐냐 하면 이런 문제나 이 문제나 equal find y j를 b까지 그냥 f 플러스 람다 g를 적분한 f 플러스 람다 g라는 새로운 펑셔널을 생각할 수가 있죠. 이런 펑셔널을 적분한 값이 익스트리멈이 되는 value y, 패스 y를 찾아라 라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자 다시 g라는 펑셔널 g를 적분한 값이 어떤 fixed value가 되는 constraint 하에서 f 적분한 값이 익스트리멈이 되는 문제나 f 플러스 람다 g를 적분한 값이 익스트리멈이 되는 문제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증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느낌이 오나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일단 수학적으로는 증명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폼이 비슷하죠. 그죠? 어떤 f가 있고요. 앞에 f가 있고 그 뒤에 그 constraint가 같이 들어가요. 미분 형태로. 그리고 람다라는 어떤 비례상수가 곱해진 왜냐면 unknown 파라미터 하나가 늘어나야 되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constraint라는 인포메이션을 줬는데 그만큼 unknown 파라미터가 늘어나야겠죠. 문제가 reasonable 하다라면. 네. 자, 그래서 이거는 example 6.6에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해가 다 쉬울 것 같아요. 자, 이 챕터는 사실 설명만 들으면 도대체 이게 뭘 하려고 하는 챕터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항상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이래서 이런 설명을 했구나. 자, 그래서
그래서 특히나 이 챕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챕터입니다. 어디 떠돌아다니는 답을 적어서 숙제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쉽게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 굉장히 손해예요. 예, 뭐하러 수업을 들어요, 그죠?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체크를 하고요. 혹시나 오버가 됐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example부터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리마인드를 해드리자면 이번 학기 계획상 참고로 말하자면 지금 진도는 제가 example 6.6 풀고 이 챕터 끝날 거거든요. 6챕터가 끝나면 전반기 진도가 끝나요. 그러면 중간고사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몇 주는 남았어요. 차라리 그러니까 우리 진도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피드백이 없어요. 물론 이메일로 모르는 상황이 생기면 질문을 해달라라고 요청은 하지만 그러는 학생이 지금까지 한 4명? 3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이제 우리 수강생이 한 30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1 정도만 질문을 해주고 나머지 학생들은 저는 얼굴도 모르고 이게 지금 어려운지 쉬운지 표정도 모르겠고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이패드에다가 대고 계속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근데 설명하다 보면 그냥 이건 이해가 됐다고 가정을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아마 실제 수업이어서 적어도 저번 학년 여러분들 윗 선배들 기준으로는 이렇게 빠를 리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월등히 뛰어난 이해력이 2배 이상 되는 학생들이라면 모르겠는데 on average 비슷한 정도의 이해력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해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서 떨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저는 다 몇 번 두 번째 수업이긴 하지만 사실 여러 번 책을 보고 준비를 하기 때문에 전혀 피드백이 없으면 그냥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가면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이 질문 안 하면 미안하지만 그대로 빠이빠이예요. 그 순간부터는 그 뒤에 수업이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면 계속 그 손해는 누적이 되면서 그 결과값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참 많아요. 5월이 되면 여러분들이 바라건대 여러분들 이제 학기로 와서 최초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중간고사 전까지는 사실 더 이상 나갈 진도가 없고요.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들을 리뷰하면서 여기저기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메꿔 나가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문제를 좀 더 풀어보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바라건대 지금까지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 다 아는데요. 꼭 얘기를 해줬으면 해요. 그래서 몇 번을 설명해도 괜찮고요. 몇 번을 같은 설명을 여러 번 하기를 바래요. 저는. 왜냐하면 제 강의가 모든 사람 만민에게 한 번에 이해되는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해서 다시 설명하는 게 절대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지금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이해되는 학생들은 뭐 제가 다시 부연 설명하는 거 안 보면 되는 거고요. 이해가 안 되는 학생은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또 물어보면 되고요. 언젠가는 이해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예. 그래서 말미가 좀 길었는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그잼플 풀면서 이번 챕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